오후에 비가 쏟아졌고 물방울 하나하나가 도심의 높은 빌딩 처마를 때렸으며 자동차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강력한 여성인 하 여사는 오전 내내 지속된 회의를 마치고 하와 그룹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마이 비서관은 검은 우산으로 머리를 조심스럽게 가렸지만 얼굴에 뚜렷하게 드러난 피로감을 숨길 수는 없었다. 회색 오피스 드레스는 50대에 가까운 여성의 우아한 몸매를 감싸며 비즈니스계의 강철 장미로 불리는 하 여사의 위험 있는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문 앞에는 이미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고급 세단으로 권력과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이 비서가 차 문을 조심조심 열고 정중하게 "부인, 부탁드려요" 라고 말했다. 하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눈을 멈춰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멀리서 비명소리가 공중에 울려 퍼져 그녀와 비서가 모두 놀랐다. 하 여사는 차를 멈추고 차에 타지 않았다. 반대편 골목에서 한 소년이 나타나 비 속으로 달려나왔다. 낡은 비옷으로는 깡마른 몸매를 감출 수 없었고 낡은 플라스틱 샌들을 신고 있었다. 소년의 온몸은 물에 젖었지만 그의 눈은 마치 어두운 공간을 뚫고 들어가고 싶어 하는 듯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비 소리와 엔진 소리를 누르고 소리를 지르려고 애썼다. 마이 비서가 눈살을 찌푸리며 하 여사의 손을 잡아 뒤로 잡아당겼다. "괜찮습니다, 부인. 그냥 불쌍한 아이가 방해하는 거일 뿐일 겁니다." 하지만 하 여사는 그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의 눈은 긴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악수하는 손은 차를 향해 똑바로 향했다. "할머니, 제 말 들어요. 그 차에 타지 마세요." 그 소년은 큰 소리로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쉰 상태였다. 운전사도 차에서 내리며 짜증난 표정을 지었다. "거기 있는 너, 꺼져. 귀찮게 하지 마." 하지만 그 소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경멸적인 시선과 함성에도 불구하고 하 부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서 있었습니다. 마이 비서가 하 부인에게 돌아서서 부드럽게 말했다. "가자, 부인. 비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여기서 오래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 부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그녀의 눈은 소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시할 수 없는 뭔가에 그의 떨림을 느꼈다.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권위 있게 말했다. "차에 폭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 소년은 눈을 크게 뜨고 두려움과 결의가 담긴 목소리로 헐떡였다. "저는 근처 커피숍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 차를 폭파할 거라고 했어요. 오늘 그들은 그녀를 죽이고 싶어 해요." 주변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 소년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주목을 받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 여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들은 누구죠? 얼굴이 뚜렷이 보이나요?" 소년은 고개를 숙였고 창백한 얼굴에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모든 것을 깔끔하게 해야 하며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녀의 차 밑에 폭탄을 설치하려고 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다치게 할 수는 없었어요.
하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날카로운 눈으로 그의 표정 하나하나를 살폈다. 그녀는 소년의 말투와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1초 후 그녀는 마이 비서에게 돌아서서 차갑게 명령했다. 지금 차를 확인해 보세요. 마이 비서관은 잠시 멍하니 서서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하 여사의 단호한 시선을 마주치자 곧바로 말이 없어졌다. 운전사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트렁크를 열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 부인은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소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1분 후 운전자의 놀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인, 차 밑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하 여사와 마이 비서 모두 깜짝 놀랐다. 소년 아들은 추위와 두려움 때문에 떨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용기로 빛났습니다. 운전사는 급히 그룹의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특수장비를 갖춘 경비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차량 아래에서 복잡한 배선이 연결된 작고 단단히 부착된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임시 폭발 장치예요. 경비대장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적시에 감지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며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 여사는 손을 꽉 쥐고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척추에 오한이 흘렀습니다. 비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녀를 죽이려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왜? 마이 비서가 당황해서 말했다. 부인, 이건 너무 심각해요. 우리는 즉시 경찰에 전화해서 여기를 떠나야 해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 여사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비 속에 웅크리고 서 있는 소년 아들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여전히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조용한 감사함이 솟아올랐다. 만약 이 소년이 없었다면 그녀는 지금 여기 서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녀는 낮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희 이름은 아들이에요. 소년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들아, 너는 내 생명을 구했어. 하 여사는 말했다. 그녀의 차가운 눈은 갑자기 드문 온화함으로 빛났다. 무엇이 필요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깡마른 얼굴을 따라 눈물과 비가 흘러내렸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안전하기만 바랄 뿐이야. 하 여사는 마치 그 모습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싶은 듯이 오랫동안 소년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경비팀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이 소년을 안으로 데려가서 따뜻하게 해주고 즉시 경찰에 연락하세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어요. 아들을 안으로 인도하는 동안 하 여사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서 비에 어깨를 적셨다. 그녀의 마음에 이상한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자신처럼 일에만 집중하고 사회적 교류가 거의 없는 사람이 왜 그런 잔인한 음모의 표적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은 사업상의 경쟁자에 대한 복수인가? 아니면 폭로되기를 기다리는 어떤 비밀이 있는가? 하 여사는 심호흡을 하고 그녀의 눈은 점차 결의를 되찾았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졌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훨씬 더 큰 폭풍이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 여사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책상 램프의 부드러운 빛이 생각에 잠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유리벽이 있는 넓은 방에서는 도시의 야경이 반사되었지만
밖에 반짝이는 불빛은 그녀의 마음속에 맴도는 의심을 달래줄 수 없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은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차량 밑에서 발견된 폭발 장치는 경찰이 검사를 위해 압수했다. 그녀의 생명을 구한 아들은 지금 회사 건물의 객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음모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이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손에 들고 들어왔다. 부인, 경비팀의 최초 보고입니다. 그들은 주차장 주변의 모든 카메라를 확인했고 오늘 아침 차 근처에 알 수 없는 남자가 나타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 여사는 파일을 꺼내려고 손을 내밀고 재빨리 페이지를 넘겼다. 여기에는 야구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자가 그녀의 차에 접근하는 모습이 담긴 보안 카메라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몸을 굽혀 차 밑을 몇 분간 더듬은 후 떠났다. 그 타이밍은 아들이 커피숍에서 들은 이야기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는 누구야? 그의 정체를 알아내서 하 여사는 낮지만 맑은 목소리로 물었고 일을 할 때의 평소의 차가움이 묻어났다. 아저씨, 저희는 아직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보안팀이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마이는 마치 자신이 말하려는 내용을 준비하듯 잠시 멈췄다. 이 남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떠났는데 번호판이 추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그룹에서 일했던 직원의 것입니다. 그는 얼마 전에 해고되었습니다. 내부 정보 공개로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 부인은 눈살을 찌푸리고 날카로운 시선을 마이의 얼굴에 고정했다. 어떤 직원인가요? 트람밤 구이는 보안 부서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가 몇 달 전에 집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그를 추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 부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마이에게 가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힌 후 그녀는 조용히 앉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직 직원이 해고되고 정교한 살인 음모가 꾸며집니다. 이건 개인적인 복수심인가? 아니면 배후에서 이를 조종하는 누군가인가? 그 순간 그녀의 전화가 울려 침묵을 깼습니다. 전화 반대편에는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팀이 있었습니다. 검사관의 목소리가 꾸준히 울려 퍼졌습니다. 하 부인, 폭발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다소 정교한 원격 조종 폭탄입니다. 전파로 작동하며 가해자는 몇백 미터 이내에만 있으면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 여사는 그럼 당시 가해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 그녀의 눈은 새까만 밤하늘을 응시했다. 검사관은 우리는 주변 지역의 카메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장비는 찾기 쉽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 지략가가 그녀 또는 그녀의 회사와 가장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검사의 말은 하 여사의 마음에 강한 펀치를 날리는 것 같다. 나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회사에 관한 것인가? 그녀는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닌지 확인하듯이 반복해서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 계획된 음모이며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조사하고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보고할 것입니다. 통화가 끝났고 하 여사의 마음에는 불편한 공허함이 남았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 여사는 천천히 일어나 방 구석에 있는 작은 와인 캐비닛으로 걸어가서 자신에게 붉은 와인 한 잔을 따랐다. 그녀는 한 모금 마시며 쓴맛이 입안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무리 술을 마셔도 그녀는 자신의 안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경비원에게 임시 휴게실로 안내된 뒤에도 여전히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는 창가의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아직도 밖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모자와 가면을 쓴 남자의 모습이 마치 방금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그의 머릿속에 나타났다. 그는 커피숍에서 말하던 차가운 눈빛과 건조한 목소리를 기억한다. 일단 일이 끝나면 그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그 남자가 말하면서 그의 미소는 그 자신을 이용하게 만들었다. 아들은 평생 거리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는 어른들의 음모와 계략이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그가 방금 구한 강력한 여성은 훨씬 더 어두운 음모에 휘말린 것 같습니다. 그는 경비원에게 보고해달라고 부탁한 뒤 하 부인에게 자신이 기억하는 바를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하 여사의 사무실로 인도되었다. 그가 들어가자 그녀가 창문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뒤쪽의 높은 빌딩에서 나오는 빛이 그녀의 얼굴에 반사되어 결의에 찬 동시에 지친 표정을 드러냈다. 하 여사는 돌아섰고 그를 보고 그녀의 눈은 부드러워졌다. 아들아, 나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니? 아들은 심호흡을 하고 커피숍에서 들은 내용을 이야기했다. 그 남자의 목소리부터 기억나는 가장 작은 것까지. 하 부인은 말을 가로채지 않고 주의 깊게 경청했다. 아들이 말을 마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새로운 빛으로 빛났다. 당신은 나를 많이 도왔어, 아들아. 당신이 나에게 한 말은 중요한 단서야. 경찰에 더 자세히 확인해 달라고 부탁할게. 소녀는 살짝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해.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위험해. 하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신은 쉬어야 합니다. 이 일이 끝나면 제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방을 나갔고 하 여사는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마이가 좀 전에 건네준 파일을 펼쳤다. 낯선 남자와 친숙한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의 모습이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그것은 그녀의 적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괴롭힌 것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신뢰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그녀를 떠나길 원했을까요? 하 여사는 이슬비가 내리는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빌라 안은 이상하게도 조용했다. 높은 천장에서 반짝이는 크리스탈 조명이 고급스러우면서도 차가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집사가 나가서 그녀의 손에서 젖은 코트를 조심조심 가져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들처럼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가족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하시 부인의 남편인 훈 씨가 식탁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막내 아들 둥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요리들이 아름답게 차려져 있었지만
그 매력적인 맛은 하 여사의 기분을 사로잡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그녀의 시선은 가족 중 두 남자에게로 옮겨갔다. 한 명은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였고, 다른 한 명은 그녀가 항상 보호하려고 노력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둘 다 그녀에게 이상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돌아왔어? 자기야, 요즘 직장 스트레스 많아서? 홍 씨는 언제나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하 부인은 그가 걱정을 표명하는 데서 어색함을 느꼈다. 그렇죠. 정말 많은 일이었죠. 그녀가 차갑게 눈을 번쩍이며 대답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주 바쁘신가요? 홍 씨는 그녀의 이상한 어조에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다. 저는 여전히 똑같아요. 그저 옛 친구들을 만나고 사업 이야기를 조금 하러 갈 뿐이에요. 특별한 일은 없어요. 하 여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의 모든 몸짓, 모든 표정, 그가 그녀의 눈을 피하는 방식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 컵을 부드럽게 꽉 쥐는 모습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막내 아들 둥은 답답한 분위기를 깨고 비웃었다. 엄마, 회사가 너무 큰데 경영권을 좀 넘겨줄 때가 된 것 같지 않아? 나도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엄마는 지칠 거야. 덩의 말은 마치 그녀의 가슴을 찌르는 칼과 같았다. 그녀는 젓가락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날카로운 눈을 아들 쪽으로 돌렸다. 내가 너한테 회사를 넘길 거라고 생각해? 내가 합당하다는 걸 증명할 만한 짓을 했니? 덩은 어깨를 으쓱하며 도전적으로 눈을 번쩍였다. 나를 믿지 않아? 넌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해. 나를 어린애 취급하잖아. 하지만 알아? 너한테서 많은 걸 배웠어. 그리고 나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생각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 여사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잘 말씀하시지만 저는 빈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멈추고 그녀의 시선은 홍 씨에게로 향했다. 어떻게 생각해? 덩이가 모든 것을 감당할 만큼 성숙하다고 생각해. 홍 씨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면서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가 대답했다. 하 여사, 우리는 아무것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홍 선생의 미온적인 대답은 하 부인의 의심을 더욱 키우고 말았다. 결혼 생활 처음으로 그녀는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가 가장 신뢰했던 남자가 더 이상 그녀 편이 아니라는 듯한 불안한 느낌이 스며들었다. 식사 후 하 여사는 사무실로 돌아갔고 홍 씨와 둥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반쯤 닫힌 문 너머로 그녀는 그들의 속삭임 소리를 희미하게 들을 수 있었다. 우리 부모님은 너무 엄격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둥이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나머지 말은 듣지 못했지만 그 말만으로도 그녀의 의심이 커지기에 충분했다. 그날 밤, 하 여사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들이 그녀가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를 암살하려는 음모, 고용된 이상한 남자, 그녀의 남편과 아이들의 이상한 행동.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그녀를 해치고 싶어 할까요? 다음날 아침, 하 여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경호팀을 소집하여 홍과 덩을 비밀리에 따라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동시에 경찰에 연락해 회사에서 일하던 트람반 꾸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점반 꾸이는 이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그 후 며칠은 긴장 속에 지나갔다. 하 여사는 평소처럼 일하지만 사무실을 나갈 때마다 경비팀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다. 점차적으로 그녀를 놀라게 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홍 씨는 도시 외곽의 작은 커피숍에서 점반 꾸이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들은 종종 숨겨진 구석에 앉아 비밀리에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홍 씨뿐만 아니라 둥 씨도 이 사람과 함께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하 여사는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 찍은 사진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목이 조여들었고 둔한 통증이 가슴 전체로 퍼졌다. 그녀가 오랜 세월 사랑하고 신뢰했던 남자, 그녀가 모든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함께하려 했던 남자가 이 음모의 배후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녀가 항상 보호하려고 했던 아들은 이제 공범이 되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 여사는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고 그 이유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건 그저 일시적인 탐욕일 뿐인가? 아니면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경비팀에 전화를 걸어 가족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밤 모두 여기 모였으면 좋겠어요. 하 여사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차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삶을 위한 싸움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만들어낸 모든 것을 보존하기 위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밖의 비는 여전히 꾸준히 내리고 있었다. 마치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듯했다. 하지만 하 여사의 마음 속에서는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약해지거나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심지어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녀의 삶을 망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하 부인의 빌라에 있는 넓은 거실은 밝게 빛났다. 하 부인이 중요한 대결을 위해 준비한 커다란 회 테이블 위에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따뜻한 노란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고 대형 프로젝션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서 방 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하 여사는 식탁 상석에 앉았는데 품이 있는 모습이었지만 눈은 차가웠고 평소 가족을 마주할 때 보이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다. 홍 씨와 둥 씨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처럼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태도는 약간 달랐습니다. 홍 씨는 차분해 보이려고 천천히 걸었지만 그의 손은 계속해서 셔츠 칼라를 조정했다. 그 사이에 둥은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방 안을 둘러보았다. 엄마, 갑자기 가족 회의가 뭐예요? 둥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좀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연기할 수 있을까요? 하 여사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두 사람에게 앉으라고 손짓만 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를 잡은 후 그녀가 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으며 단어 하나하나가 조용한 분위기를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르며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뭔가를 보고 싶어. 내 질문에 답해. 하 여사는 말을 마치자마자 방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술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방 뒤쪽에 대형 화면에 불이 들어오며 보안 카메라의 영상이 나타났다. 첫 번째 영상에는 회사의 전직 직원인 점반 퀴가 주차장에서 하 씨의 차에 비밀리에 접근해 차 밑에 폭발 장치를 설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 남자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의 모습은 여전히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특히 그가 떠나면서 익숙한 몸짓을 하는 장면에서 영상이 잠깐 멈추는 모습이 눈에 띈다. 이 사람을 아시나요? 하 여사가 물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권위가 가득했다. 덤은 뻣뻣하게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헝 씨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침착한 표정으로 불안함을 재빨리 숨겼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 누가 알겠어? 회사에 복수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너일지도 몰라. 정말? 하 여사는 살짝 입술을 들어올리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몸짓을 하자 두 번째 영상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작은 커피숍에서 찍은 장면인데 홍 씨와 점반 꾸이가 숨겨진 구석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녹음된 소리가 복구되었고 홍 씨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로 모든 것이 저와 제 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방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둠은 거의 뛰어올랐지만 홍 씨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거칠게 말했다. 뭐 하는 거야? 이 영상은 분명히 가짜야. 그런 건 믿을 수 없어. 잘못된. 하 여사는 머리를 기울였고 그녀의 눈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럼 수표는 어때요? 또 다른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덩기라는 카페에서 트람반 쿨을 만났습니다. 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여전히 오만함이 가득했다. 좋아요. 나머지는 내가 지불할게요. 그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녀를 상대하세요. 저희 엄마는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덤은 얼굴이 빨개진 채 벌떡 일어났다. 당황해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였다. 엄마, 이거 어디서 났어?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야? 포토샵으로 찍은 영상이야. 믿을 수 없어. 하 부인은 일어나서 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함정이라면 왜 그렇게 걱정해? 소리 지르는 대신 명확하게 설명하지 그래? 덤은 당황해서 헝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아빠, 뭐라고 말하세요? 이게 엄마가 나를 없애려는 음모예요. 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의 몸에는 땀이 맺혔다. 그의 이마는 하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마치 감정을 조절하려는 듯 주먹을 꽉 쥐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고백하는 듯했다.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사실 저는 점반 꾸이를 만났지만 하나를 상처 입힐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둥에게 너무 강하고 엄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게 다예요. 나를 죽일 수 있는 능력, 하 여사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가 당신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단지 댕을 돕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없애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내 자리에 앉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마, 자기야.
하 여사가 말했다. 홍 씨는 의자에 앉았다. 그의 눈은 사라져 있었다. 반대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동상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뚝딱거리는 소리 외에는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 여사는 심호흡을 하고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요. 나는 당신을 믿었고 당신이 실패했을 때 당신 곁에 서 있었지만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살인과 재산 압류 음모. 덩에 관해서는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요. 나는 당신을 보호했고 노력했어요.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신이 나에게 보답하는 방식이에요? 그 무리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홍 씨는 후회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흐느끼며 울었다. 하 여사는 돌아서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비원에게 신호를 보내고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한 일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홍 선생은 달려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제 가족을 생각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말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저는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동을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는 아직 젊으니까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아직 있어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하 여사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걸 계획할 때 가족을 생각했어? 나를 배신하기로 결심했을 때 나를 생각했어? 나는 복수를 위해 이걸 한 게 아니야. 내가 만든 걸 보호하기 위해 한 거야. 너 같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말해. 하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신뢰를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여 홍과 동을 하 씨에게서 끌고 갔다. 문이 닫히자 하 여사는 마치 가슴에서 커다란 바위가 들어 올려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팠다. 그녀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바로 그녀를 파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의 약함이 그녀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 여사는 거기 앉아 눈을 감고 고통에 압도당했지만 평소처럼 그녀는 자신에게 강해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으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넓은 빌라의 창문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비쳤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더 이상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오직 침묵만 흘렀다. 이는 최근 폭풍이 쉽게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하 부인은 창가에 서서 동이 어렸을 때 웃고 놀았던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기억은 먼 꿈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그것을 기억하고 싶은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싸움이 있던 날 밤, 홍 씨와 둥 씨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홍 씨의 자백과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인해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남자 모두 살인미수와 강도음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하 부인은 이 이야기의 결과가 그녀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녀의 회사 업무 때문에 그녀는 슬플 때조차도 오랫동안 일을 멈추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아침, 하 여사는 이사회와 중요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위원회는 그녀를 존중심과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막 큰 행사를 치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하 여사는 여전히 평소처럼 강인한 외모와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의 단호한 목소리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하 부인은 긴 복도를 걸어갔다. 큰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이 그녀의 발걸음을 비췄다. 그녀가 지나가자 경비원들이 머리를 숙였지만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가 차에 올라타 떠나려고 하자 어린 아들이 땀에 젖은 얼굴로 멀리서 달려왔다. 예, 부인, 아들은 다급하지만 정중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하 부인은 멈춰서서 소년을 돌아보았다. 무슨 일이야, 아들아? 소년은 심호흡을 하고 그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저는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새로운 학교에 입학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거리의 아이. 하 여사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입술은 진심으로 따뜻한 표정으로 올라갔다. 아들아, 내가 한 건 내가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야. 너한테서 특별한 걸 받기 때문이야.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용기와 정직함. 넌 내 목숨을 구했어. 아빠, 그리고 그녀가 한 일은 당신이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것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그것을 꺼냈어. 소녀는 고개를 숙였고 그의 얼굴은 당황함으로 약간 붉어졌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고개를 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신처럼 강하고 단호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여자는 아들의 말을 듣고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가 가장 필요할 때 나타났던 그 소녀는 이제 그녀의 삶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격려적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믿어, 아들아.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나는 항상 너를 도울 거야. 하지만 기억해, 강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 때로는 친절과 숨겨진 마음이 너에게 힘을 줄 수 있어. 가장 큰 힘. 그 후 며칠 동안 하 여사는 생활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일하는 데만 시간을 보내지 않고 큰 성공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잊었습니다. 그녀는 자선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특히 고아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지원 덕분에 그녀의 아들은 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포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구두 닦기 소년으로 태어난 아들은 점차 새로운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항상 최선을 다해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하 부인의 친절에 보답하려고도 노력합니다. 그는 학업적으로 성공할 때마다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서 할머니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다. 그에게 그녀는 양모일 뿐만 아니라 그의 선생님이기도 했고 그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준 사람이었다.
하 여사의 경우 가슴 아픈 일이 있은 후 그녀는 아들과의 관계에서 큰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연습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상실과 고통이 같이 있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들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때면 종종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어려운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직하고 친절하게 사는 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 여사는 삶의 균형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회복력과 인간성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아들에게 가르친 가치관은 그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와 그룹은 그녀의 리더십 하에 계속 성장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직원이 존중받고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업무 환경을 만드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하 씨와 아들은 함께 정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빌라 뒤의 작은 정원에는 밝은 붉은 장미가 만발해 있어 두 가지 모두의 강한 활력과 재생을 상징합니다. 아들은 몸을 숙여 조심스럽게 잡초를 뽑았고 하 부인은 싹이 트기 시작한 화분에 조심스럽게 물을 주었다. 엄마,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저는 그저 성공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하 부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며 눈에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항상 내 가치관을 고수하는 한, 내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믿어. 따뜻한 노란 햇살 아래 작은 정원에서 함께 일하는 하 씨와 아들의 모습은 치유와 희망의 상징이 됩니다. 오래된 상처는 점차 과거로 사라지며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고 사랑과 성실함은 더 나은 삶을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